자, 경제 위기 부분에 대해서 좀처럼 물가 인상만 거론하고 정부가 이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 상태다.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복합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 복합 위기는 영어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이 싸움이 1, 2개월 내에 끝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니까 부내에서 한 거죠.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경제 체질을 다져 도약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은행을 방문해서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이런 말을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정치 권력의 성격상 이것은 추경호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경제 관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언론에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가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윤석열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코스피가 하락해서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무너졌고,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가 다 급락하고 있고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갈등, 그리고 코로나로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공개시장조작위원회에서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한 거는 전보 스텝도 있더만요. 한꺼번에 1%, 자이언트는 0.75% 올리는 걸 지금 할 거다. 자, 미국이 만약에 0.75를 한꺼번에 금요일, 한국 시간 금요일 날 올리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현격하게 위축되면서 미국이 경제 침체에 빠지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드 랜딩, 경추락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신흥국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해놨던 돈들이 미국의 금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니 미국으로 가자, 거기 가서 이자 받자 하고 다 이사를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외자가 빠진 자리가 요동을 치면서 국가 부도로 가는 나라가 많을 거고, 한국 또한 이 돈이 빠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는 민생 물가 안정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불안 심리 확산을 조기 차단해야 된다는데,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어제 윤석열이 물가 비상령을 언급하며 공급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그는 과거 3월 31일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당선일 때 국민의힘 의원 7명과 오찬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민심 이반의 시작이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 가계대출이 다 연동되어 있다. 금리를 잡으려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돈 쓸 일이 늘어나니 잡히지가 않는다.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부담이 가니 고민이 많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이 물가를 잘 잡았다. 자, 전두환 정권의 물가 잘 잡았다라는 것은 시대적인 운이 핵심이죠. 3조 현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호황이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처 등에 의해서 그때 공급주의 경제학 그런 것들이 잠시 반짝 빛을 볼 때였죠. 그래서 그게 무슨 물가를 잡을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물가는요, 물가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물가가 왜 높고 이것이 잡을 수 있는 건가를 판단해야죠. 못 잡지요. 왜 못 잡냐? 정부가 물가를 갖다가 통제한다고 물가가 통제가 되는 건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지금 바이든이 미국의 물가 상승 때문에 대선 재출마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상황까지 내몰려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서 바이든 출마시키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이든이 어제 뭡니까? 바이오 에탄올 고농축을 가지고 휘발유로 쓰자는 집회에 갔다 왔다가 짜증을 내면서 이 집회의 성격이 뭐냐? 왜 날 그런 데 데리고 가느냐고 백악관 비서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 본질은 뭔가 하면요. 바이든도 손을 쓸 수 없고 자넷 앨런 재무장관도 손을 쓸 수 없고 파월 연준 의장도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시중에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버렸고 이 돈이 코로나나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과 얽혀서 완전히 그냥 돈의 가치의 하락을 갖고 오는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물가를 통제할 방법은 없고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도 저는 없다고 봐요. 기껏해야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것 외에 미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놓은 것이고 또 한국의 경제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 여파가 미치는 데 따라 종속적 위치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국의 경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이 물가 상승의 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작아지면서 경상수지의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자,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되어서 요즘 미국에서 해외에서 100% 수입되는 물건을 사러 간 사람들은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데 깜짝 놀랄 겁니다. 5만원짜리가 7만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다 뭐겠습니까? 경상수지 적자와 그리고 환율 인상의 효과예요.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재정수지가 지금 적자가 나서 이제 추경이고 뭐고 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이 어제 청사 입구에 기자들이 선제적 물가 조치 방안이 뭐냐고 묻자 윤이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자들이 우문을 했고 윤도 우답을 했습니다. 우문우답이죠. 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이 수입 물가를 갖다가 낮출 방법이 있어요? 환율을 낮출 방법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해외에서의 지금 이 공급망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따라가는데 여기서 이탈할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져도 된다라고 헛소리하는 친구들이 좀 있던데요. 이 경제학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보고 개나 소나 요즘 유튜브에서 다 떠들고 자빠졌는데 유튜브에서 개나 소나 주식 팔고 개나 소나 집 팔고 개나 소나 코인 파는데 그런 애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제학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학이 다시 공부하듯이 무슨 공부해가지고 통과된다. 그렇게 하면 왜 미국의 저 잘난 노벨 경제학자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의 경제학 교수들이 미국 경제가 저렇게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경제학은요 인간의 탐욕을 파고드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라고도 과거에 100년 전에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순수하게 학문 그 자체로 이해하다가는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제학은 인간의 심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현상 그리고 야성적 충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경제를 너무 초딩같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입을 당분간 좀 다물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하는 게 좋고요. 기자들한테 내 당부를 합니다. 이 복합적 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긴급 비상경제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를 말해야지. 인플레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문제는 인플레 자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거대한 불황이 진행이 되고 자산 가격이 다 버블이 터져버리고
그리고 부채를 쥐고 있는 자들이 감당할 수 없게 터져버리고 그러면서 소득은 다 사라지고 있는데 물가가 인상되는 속에 나타나는 서민과 대중들의 고통, 그리고 삶의 질 악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없음, 신분과 계층의 추락,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물가는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에요. 그리고 물가만을 따로 잡을 방법이 없고 공급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전보 스텝 2, 3회 연속 0.5%를 같이 올려버리는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리는 JP 모건은 1%를 올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1년 만에 물가 인상에 더 센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 여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수입품 관세 낮추고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할당 과세 대상 품목 확대하는 게 대책인데, 세금 낮춰가지고 이게 극복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류세 낮췄지만 낮춘 효과가 불과 보름 만에 사라져버리고 지금 기름값이 여전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책도 복합적으로 내놔야지 물가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